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내 외부의 소인배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찰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경솔히 행동하여 소인배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미움을 싸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인들에게 미움을 사는 순간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우리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소인배를 대할 때 최상의 방법은 그들을 피하거나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며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명확히 알려주는 말이 바로 보이는 창은 쉽게 피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막아내기가 어렵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날아오는 화살촉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고전에서는 군자피 3단이라고 합니다. 한영의 한시 외전에 나오는 이 말은 군자는 문사의 붓끝, 무사의 칼끝, 변사의 혀끝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샤오에는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말라.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책에서 세 가지 끝을 피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보며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변사의 혀끝을 피하는 사례는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의 이야기입니다. 맥킨리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실업문제 대책을 논의하던 중 언변이 뛰어난 한 상원의원이 대놓고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맥킨리는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모든 인내력을 총동원하여 간신히 참아냅니다. 의원님, 노기를 가라앉히십시오.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의원님이 이렇게 나를 질책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원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의원님이 내 뜻을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리한 혀끝에 맞서지 않고 부드러운 말투로 돌려 피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현대 사회의 최고의 위치지만 옛날 왕과는 사뭇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복해야만이 아랫사람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맥킨리가 논리적으로 응대하지 않고 권위를 바탕으로 기세등등하게 상대를 공격했다면 아마 문제가 커졌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반대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아내는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내는 뒤로 움츠러드는 소극적 태도가 아닙니다. 인내는 지혜롭고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중에 상황이 반전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사의 혀끝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무사의 칼끝을 피하는 사례는 놀랍게도 링컨의 사례입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시비를 가려 잘잘못을 따지고 비평하기를 즐겼습니다. 종종 편지나 시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풍자하곤 했습니다. 그가 스프링필드에서 견습 변호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유명한 정치인 제임스 시어스를 비난하는 글을 익명의 편지 형식으로 신문에 실어 그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분노했고 말을 타고 링컨을 찾아가 당시 관습대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링컨은 결투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투 방식은 기마검술이었고 링컨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출신의 지인에게 검술을 배우며 결투를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결투가 치루어지기 바로 전에 제3자에 의해 결투가 저지되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링컨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해 링컨이 새로 임명한 총사령관이 연일 참패를 거듭했고 북부의 국민들이 능력 없는 장군이라 욕했지만 링컨은 그에 대해 말을 아끼고 내가 남을 비난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링컨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존심을 지켜주려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런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향하는 칼끝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요. 마지막 셋째는 문사의 북끝을 피하는 사례입니다. 문사는 사실 임명권과 인사 결정권을 상징하는 붓을 가진 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그 상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을 이끌었던 스탈린입니다. 당시 스탈린은 심각한 유아 독존에 빠져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스탈린은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는데 모스크바까지 진격해온 독일군을 저지하기 위해 키예프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총사령관 주코프의 주장을 쓰레기라고 비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포위를 견뎌내지 못해 키예프성을 지키던 소련의 정예 부대는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코프의 뒤를 이어 총사령관을 맡은 바실리예프스키는 주코프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탈린이 자신의 정확한 군사 전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했고 덕분에 소련군은 맹위를 떨칠 수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바실리예프스키와 사적으로 만나 편안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바실리예프스키는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군사적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절대 심각하거나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농담하듯 두서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늘어놓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스탈린은 바실리예프스키가 돌아간 후 그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리하여 절묘한 전략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사의 북끝, 무사의 칼끝, 변사의 혀끝을 피해야 한다는 군자 피3단을 위해 적을 만들지 않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겸손과 양보의 미덕이 삶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꽃은 반 정도 피었을 때, 술은 반쯤 취했을 때가 가장 좋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시에는 평지 위에 머물지 마라, 너무 높은 곳에도 올라가지 마라, 반쯤 올라 바라보는 세상이 가장 아름답다라고는 구절이 있습니다. 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움을 뽐내는 순간 바로 사람들에게 꺾이거나 시들기 시작합니다. 평지에 뒤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멀리 혹은 너무 높이 오르려 욕심부리는 것도 세상에 화살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맞는 적당한 높이에서 인생을 관망하는 삶이 군자의 삶이요. 문사의 북끝, 무사의 칼끝, 변사의 혀끝을 피해야 한다는 군자 피3단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느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